지금 당장 금리 공부하라 동영상은 다음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정책수단으로서의 금리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정책금리는 중앙은행이 전적으로 그 수준을 결정하며 이는 공개시장 운영, 여수신제도와 같은 정책수단을 활용할 때 적용되는 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한국은행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는 콜금리를, 2008년 이후에는 기준금리를 정책금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8회 그 목표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공개시장 운영, 여수신제도 등을 통해 금리를 국민경제 여건에 알맞은 수준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한국은행은 가장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인 공개시장 운영을 통하여 금융시장에서 국공채를 사고 팔아 시장에 유통되는 채권의 양과 가격에 영향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금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반대로 채권을 사들이면 채권 가격이 올라 시장금리가 떨어집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리를 변경하여 시장금리를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를 내리면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져 은행이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내리거나 채권을 보다 높은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됨으로써 시장금리가 하락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은행이 상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대출제도로는 금융기관의 자금 수급 과정에서 발생한 부족자금을 지원하는 자금조정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실적 등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당일 영업시간 중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결제 부족자금을 지원하는 일중당좌대출 등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수단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통화 공급을 변동시키는 첫 번째 방법은 지급준비금의 변동을 통해서죠. 연방준비제도는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채권을 매입 또는 매각하거나 은행들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을 통해 경제 전체의 지급준비금의 양을 조절합니다. 공개시장 조작은 중앙은행이 민간에게서 국채를 샀거나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화폐 공급을 늘리려면 연방준비은행에 지시하여 국채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이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방준비은행이 국채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시중에 유통되어 화폐의 양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연방준비제도가 통화량을 줄이고 싶을 때는 국채를 매각합니다. 연방준비은행에서 국채를 구입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현금이나 은행 예금으로 구입대금을 지불합니다.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은 줄어듭니다. 공개시장 조작은 집행하기 쉽죠. 사실 중앙은행이 민간에게서 국채를 매입 혹은 매각하는 행위는 개인들이 보유 자산의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시행하는 거래와 비슷합니다. 그뿐 아니라 연방준비제도는 주요 법률이나 은행 관련 규정을 변경하지 않고도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언제든지 통화량을 소폭 혹은 대폭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시장 조작은 중앙은행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통화정책 수단이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시중은행들에게 지급준비금을 빌려줌으로써 경제 전체의 지급준비금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연방준비제도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은행들은 연방준비제도의 재할인 창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재할인율이라고 부르는 이자를 지급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은행에게 이러한 자금을 대출하면 은행 시스템의 지급준비금이 증가하고 따라서 보다 많은 통화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재할인율을 조정함으로써 통화 공급을 변동시킬 수 있습니다.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은행들은 연방준비제도로부터 차입을 꺼리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 시스템 내의 지급준비금이 감소하고 통화 공급도 감소하죠. 반대로 재할인율이 낮아지면 은행들이 연방준비제도로부터 차입을 늘리게 되고 이에 따라 지급준비금과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최근에 연방준비제도는 은행들이 연방준비제도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장치들을 만들었습니다. 예컨대 기간물 입찰제도, TAF는 연방준비제도가 은행들에게 빌려줄 수 있는 자금 규모를 정해놓고 자격을 갖춘 은행들이 입찰을 통해 대출을 받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입찰에 참여한 은행들 중 수용 가능한 담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이자를 내겠다는 은행들이 대출을 받게 됩니다. 재할인 창구는 이자율을 미리 정해놓지만 TAF의 경우에는 연방준비제도가 대출 총액을 결정하고 은행들 간의 경쟁 입찰을 통해 이자율이 결정되죠. 연방준비제도는 이러한 장치들을 통해 단순히 통화량을 조절할 뿐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금융기관들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987년 10월 19일에 주가가 22% 폭락했을 때 월가의 많은 중개기관은 일시적으로 거액의 주식 거래 자금을 충당할 자금의 부족을 겪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린스펀 의장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경제와 금융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는 증시 폭락에 대한 그린스펀의 이러한 대응이 사태의 파장을 줄인 중요한 이유였다고 믿고 있죠. 비슷한 사례로 2008년과 2009년에는 미국 전역의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많은 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들 대출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사태가 경제 전체에 미칠 파장을 막기 위해 연방준비제도는 공경에 빠진 많은 금융기관에게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공급했습니다.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강의는 튜넷 또는 이페스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지금 바로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를 만나보세요.